네, 오늘 이 시간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학업종이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약간 꺾이는 듯 하기도 하고 과연 올라올 것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죠. 네. 예, 왜냐하면은 원래 보면은 화학은 두 가지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고금리였고 미국 전체의 고금리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자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지를 못했잖아요. 실적이 한 3년 정도는 완전히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뒤져보니까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네. 굉장히 특징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실적이 반토막 나 있는 실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버렸습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금리에서 네. 이제 중금리로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는 이런 회장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얘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안 떨어졌는데 네. 시중금리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돌아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지만 이 그 피크 타임 때 실적을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국도 중국 화학기업도 롱생 페트로케미칼이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화학기업하고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상 네.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또 뒤져보니까 인도는 인도 최고의 기업이 릴라이언스거든요. 인도 화학이 매출액하고 이익 거기는 이익도 사상 최고치예요.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고.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인도 중국 같은 경우도 매출액 이렇게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은 3억 하던 화학 부문이 1,240억 원으로 급등을 해요. 화학 부문이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학만 있었더라면 아마 폭등했을 겁니다. 주가가. 네. 근데 이제 금호석유도 그렇고 S올도 그렇고 좋은 실적 가동률이 한 20%씩 급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붉은색이 푸른색을 넘어간다 생각하거든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한 5배 이렇게 있다고 보이시는데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보면 혼재되어 있긴 한데 이미 가동률이 급등한 기업들이 세계 기업이 우리나라도 나왔다. 근데 연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는 조금 안 좋지만은 약간 급등 전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동률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이 그림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시아가 가동률이 더 안 좋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미 그런데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한국 기업조차도 가동률이 급등하면서 좋아지는 네. 기업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승 초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웨스트레이크 머티리얼과 롯데케미칼의 순이익 측면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미국은 백신을 먼저 맞았어요. 그래서 빨리 풀렸고 네. 그래서 2022년에 좋았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완전 잠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좀 많이 떨어졌죠. 2022년에 네. 많이 떨어져서 격차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증발해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웨스트레이크가 2022년 대비 2023년 당기 순이익 보시면은 반토막보다 더 안 좋죠. 꺾였네요. 예.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분기 실적 여기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그 붉은색이 시가총액이잖아요. 그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네. 이미 시중금리는 인하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 보고 미국은 이제 신뢰도가 높아서 가는 거고 한국은 아직까지 확인하자 그랬는데 3개 기업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고 네. SK 이노베이션 화학 부문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뭐 급등 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유화도 그림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앞에 가 있던 기업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금호석이라든지 SOL 화학 부문은 아주 좋아졌고, 그 다음에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 보는 거,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대기 중에 있다. LG화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52주 최저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52주 최저가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가동률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지고 있는 면이 순수 화학 쪽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이 그 4억을 하는 회사가요, 1,250억까지 증가했으면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폭등 수준인데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졌냐 그러니까 이 중요한데요. 마진 효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고 그래요. 네. 근데 가동률이 2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가동률이 낮아져 있으니까 네. 20% 정도 언더돼 있는데, 근데 막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막 물량을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바이어한테, 그 매수자한테 가격 못 올립니다.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리 고마워서 우리 많이 팔았다는 게 물량 효과예요. 근데 원래 보면은 가동률부터 급등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다 팔려가기 시작하는데, 거의 풀 가동 들어가니까 네. 이제부터는 가격을 좀 올려볼까? 그러면 이제 이익이 급등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보는 거죠. 네, 바닥을 다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미 SK이노베이션 화학 부문은 바닥이 돌아섰습니다. 네, 완전히 주가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네. 문제는 주가잖아요. 네. 다른 부문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었으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학 회사들이 보면은 처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네. 반도체라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주가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수요 측면들, 뭐 인도가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돌아서는 그런 형태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빠져 있다. 그런데 저는 상승 초기 국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서서 인도의 릴라이언스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공급망 변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공급망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첫 번째 반도체 쪽은 제가 볼 때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은 이렇게 신규 공급망을 만드는데, 근데 기존 공급망은 중국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봐요.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근데 신규 공급망이 중요해요. 화학 쪽에서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이익을 기록하는 거 봤을 때는 신규 공급망에서는 오히려 낙천받은 국가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지 않느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중국이 45개의 대한유화 같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몇 개 있냐면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도가 만약에 중국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장만 해도 35개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보면 12개 중에서 6개는 수출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한 2개 정도, 1개 정도밖에 여러 개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따라가고 공급망이 변화된 다음에 35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은. 그러면 완전히 그 수요 쪽이라든지 화학이나 철강을 많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그때 원자재 차화정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발 쌍순환, 인도발 차화정 전략이 전개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도만 좋은 게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이 그렇죠. 그 드는데, 빈 계속 그런데- 의구심을 표출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공장이 없어요. 예. 인도가 화학 공장도 없고 철강 공장도 없어요. 화학 공장을 따지면 7개밖에 없어요. 네. 중국은 45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만들어주고 싶어도 미국 네. 유럽에 발주를 줘서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동률이 정말 네. 폭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예요. 중국의 공급 과잉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인도로 가겠죠. 중국 물량도 신규 물량 같은 경우 자기가 담당할 줄 알았는데 네. 인도로 다시 뽑아내는 그런 형태가 될 인도가 것이다. 그만큼 세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공급기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급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첨단은 한국을 많이 쓰겠죠. 네, 새로운 수요처가 또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학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이미 급등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때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볼 때 주가는 큰 폭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사는 거냐, 조금 이따 확인하고 사는 거냐.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세계 기업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돌아서는 실적들 보이면 네. 원래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갈 때 거의 최소 100% 이상 가거든요. 저는 뭐 급등 전야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NCC 크래커 좋아합니다. 석유학들 기본적으로 크래커 있는 기업. 네. 예를 들면 뭐
뭐 예를 들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 LG화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셨던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네. 흔히들 보면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큰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때 보면 대한유화 기준으로 보면 이익이 급등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이 팔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 1분기 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가기가 딱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오케미칼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동박이라는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쪽도 AI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NCC 크래크 플러스 성장 산업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어제 롯데케미칼이 공시를 하나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자회사가 화학기업인데 현대열분하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 지급보증 6천을 썼는데 제가 회사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쪽에서 그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려할 요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시장이 좀 반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캐파를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종 분석 들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